오후 2시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어제부터 휴진에 들어간 의대 교수들, 그리고 오늘부터 진료를 떠난 동네 병원 의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며 다시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네,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다시 공을 정부로 돌렸습니다.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서울대에 이어 빅5 병원으로 휴진이 확산될 조짐이 있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고 의사 면허 정지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는 설립 목적을 어길 경우 의협 해체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재원 의원님, 지금 정부도 강, 의사단체도 강입니다. 정부의 이 대응 방침은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지금 뭐 합리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의료개혁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소 그 불편을 겪고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원성을 듣더라도 방향이 옳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부 측도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을 지금 강대강의 대치는 결국은 타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양쪽에서 다 합의안을 내고 물밑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이 주말에 서울대병원 찾았고요. 또 오늘 환자단체도 만났거든요. 조금 더 일찍 민주당도 여기에 동참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부가 빨리 대화와 이 논의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죠. 한참 전부터. 그런데 방향이 아무리 맞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강대강 대치 국면이랄지 대통령 또 그만두겠다고 했던 뭐 총리, 복지부 장관 할 것 없이 전부 다 엄벌. 단호한 대처 이렇게만 얘기해서 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2,000명을 왜 고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왜 그것에 2,000명이 고집되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던져놓고 이제 의대 정원 뭐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풀릴 수 없는 지금 현안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가 또 국민의힘 집권 여당도 계속 방기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엄벌에 처한다라고만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고 빨리 국회 안에 들어와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이거를 그 정상화시키는데 대화 타협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건설노조 건폭몰이해서 그때 지지율 조금 높아졌다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국민들 네. 피해가 너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 동일선상에서 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들도 굉장히 지쳤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두 달 내에 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꽤 오래 논쟁이 이어졌거든요. 지난 넉 달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월 1일에 대통령 민생 토론이 있었고요.
닷새 뒤에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로 불이 붙었습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냈죠. 대통령과 대화도 했지만 접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재차 못을 박았고 극한 갈등 속에서 5월 31일 대학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에 재고를 요청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고 어제 서울대 일부 교수들 그리고 오늘 동네 병원 의사들이 휴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내려지는 초법적인 명령은 어찌 보면 의사라는 전문직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가 아직도 그들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 불통 그리고 오만함을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됩니다. 김영현 의원님,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게 초법적인 명령인가요? 아마 의사협회에서는 ILO의 강제 노동 금지 협약을 염두에 두고서 초법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은 우리 의료법 59조에 기해서 발령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헌법상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 전에 그 필수 의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쟁얘기를 금지하는 그런 논어법 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공익사항이 필요가 있다고 봐서 합헌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예를 보면은 이 의료법상 의료법 59조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의료인들이 지금 뭐 초법적인 이다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법적인 것을 떠나서 좀 직업윤리 면에서 의료인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좀 변형해서 이제 최근 현대에서는 제네바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라는 선서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의료인들의 이제 제일 으뜸 가는 직업윤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길거리에 집단적으로 행위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도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이 의료 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 단체들의 굴복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굴복한 이유는 뭐 공권력을 행사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담보로 되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의 그 집단보다 훨씬 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굴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을 감안해서 지금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한숨을 돌렸으니까 정말 진짜로 마음을 열고서 의료인들하고 좀 합리적인 좀 대화를 해서 네. 의료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좀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의협 해체 얘기까지 오늘 나왔거든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그래서 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단체입니다. 예. 그리고 의협의 법적 성격은 사단법인이죠. 그러니까 돈이 모인 재단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의료법의 뭐 구체적인 이런 경우에 해산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네. 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다 그 주무부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반적인 법령 위반으로 해서 해산 명령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휴진이 법정단체인 의협을 해산할 수 있는 사유냐,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해산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결국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텐데요. 네. 저는 조금 해산 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론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환자들 수술도 연기되고 진료도 연기되고 이제 그런 그 문자들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불편함 그리고 또 환자들로서는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병원이나 또 의사, 교수들을 탓하기도 합니다만은 단순히 그분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부 여당 또 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를테면 저희가 지금 그 보건복지위원장의 박주민 위원이잖아요. 그럼 내일 이제 의료계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 집권당은 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고난쟁이 심판 청구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동네 병원도 많이 휴진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기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맘카페에서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에 뭐 수족구 걸려가지고 아이들 안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해열제로 그냥 하루 이틀 버티다가 갔다 이런 또 그 부모들도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봐줄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휴진의 이유를 병원마다 붙이는데 뭐 원장님의 치과 치료, 뭐 에어컨 수리 이런 식으로 학회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꼼수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제 그분들도 눈치 보는 거죠. 동네 병원이니까. 이렇게 만든 정부가 빨리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 여론이 당장에는 의료진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냐 돌아와 달라. 또 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뇌전증이랄지 뭐 아동 관련한 협회랄지 이럴 때에서는.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2,000명 선언하고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빨리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뇨한 위원장 의료개혁 특위위원장 맡으면 뭐합니까? 그건 당내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데 빨리 정부가 나서달라라는 것이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죠.